피터 린치는 발품을 파는 투자를 강조를 했는데요. 쉽게 말하면 실생활에서 돌아다니면서 투자할 종목을 선택을 했던 겁니다. 직접 관심 있는 기업을 방문을 했고요. 직접 도넛을 먹어보고 맛있고 잘 팔리는 것을 확인하고 샀고요. 자기 와이프가 스타킹을 계속 사 입는 걸 보고 그 스타킹 업체를 투자를 해서 대박이 났던, 그러니까 한마디로 발품을 팔아서 직접 기업을 발굴해내는 그런 기법이고요.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는 겁니다. 예, 못 나가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잘 나가는 기업에 투자를 해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인드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 단기적인 시세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정말 50% 100% 주는 기업들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예, 그래서 기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고가 종목은 투자를 하셔야 되고요. 주식은 과학이 아니라 예술이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많은 투자 대가들이 자기만의 기법으로 성공했다고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수학 공식처럼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다가는 현재 주시장에서는 그게 잘 맞아떨어지지 않습니다. 네, 유성치 운용령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운용령님, 요즘 시대가 또 버블 논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엄청 성장하는 산업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서 스타트업 기업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와 관련된 소식들 저도 굉장히 관심 있게 보거든요. 근데 요즘 관심사신 것 같아요, 운용령님도요. 오늘 준비하신 내용 제가 미리 좀 봤거든요. 네, 제가 원래 정보사 출신이 아니고요. 처음에 제가 좀 몸을 담궜던 쪽이 벤처 캐피탈 쪽이에요. 그쪽에서 제가 기업 심사나 분석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이제 정권계 쪽으로 이제 이직을 하면서 봤을 때는 그런 대형주들, 그러니까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그런 대형주들보다는 성장할 수 있는 어떤 트렌드 산업,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발굴해서 남들이 잘 모를 때 먼저 우리가 선취매를 해서 거기에서 우리가 5배, 10배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투자 전략이 결국 개인 투자가들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저는 유일한 전략이라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에서 어떤 기술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것은 연속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달, 두 달, 석 달, 어떤 분들은 한 1년 정도는 수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게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차트 그래프를 그려본다면 수익률이 낮다가 빠졌다가 났다가 빠졌다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전체적인 수익률은 우하향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왜? 심리적인 조절이 안 됩니다. 수익이 낮다.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무너지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는데요.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여윳돈으로만 투자를 한다면 개인 투자가들이 정말 매력적인 기업들을 먼저 발굴해서 사놓는다면 시장 신경 쓸 필요 없고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에 매일매일 신경 쓸 필요 없이 트렌드가 맞는지만 중간중간 체크하고 그 기업의 실적이 맞는지만 계속 체크해 나간다면 상당한 성과를 낼 수 있거든요. 아니면 빨리 손절할 수 있는 그런 결단도 필요하겠지만 이 기업이다 싶을 때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추진력도 필요합니다. 최근에 제가 가장 쇼킹한 뉴스가 뭐였냐면요, 바로 오늘 제가 다루어드릴, 예전에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 너무 시간이 없어서,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 투자자분들께서 이 쿠팡에 대해서 손정희 회장이 1조 1천을 투자한 데 대해서 너무 그냥 가십거리로 그냥 뉴스로서만 지나치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한 번 더 가져 나와 봤습니다. 쿠팡에 대해서 손정희 회장이 1조 1천을 투자했고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리겠지만 이 기업이 지금 한 1년여 동안 한 1조 6천억 이상의 돈을 유치를 했습니다. 이 규모가, 쿠팡이 투자 유치를 한 이 규모를 보면 우버라는 회사 아시죠? 예, 카카오 택시의 원조죠. 우버라는 회사가 지금 현재까지 벤처 기업들 중에서는 투자 유치 금액이 1등이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싸움이라는 회사가 2등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이 쿠팡이라는 회사가
1조 6천억 이상을 모은 거는요, 3등 수준이에요. 3위 수준. 우리나라의 소셜커머스 회사가 1조 6천억이라는 회사를 작년 올해에 유치를 했다는 것은 그냥 지나칠 내용은 아니죠. 뭔가 있는 것이죠. 그죠? 이 회사에 어떻게 적자를 작년도에만 1,200억 이상 낸 회사에다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했을까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 내용을 이제 즉슨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세케야 그 캐피탈이라고 하는 회사가 작년도에 한 1,100억 투자했고요. 그런데 블랙독이 또 3,300억, 소프트뱅크가 또 1조 1천을 투자했어요. 뭔가를 본 것이겠죠. 이 회사에서 뭔가 희망을 봤을 것이고 그 희망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리스크를 감수하더라도 투자를 진행을 했겠죠. 특히 소프트뱅크의 뭐 1조 원이 넘는 투자 규모는 뭐 어마어마한 거죠. 예, 이 회사의 매출액을 감안해 본다면 수익 수준을 감안해 봤을 때는 지금 당장 이 회사의 어떤 수익을 내라는 것은 아니고 몇 년 후, 5년 후 이 회사가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 소셜커머스,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확보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묻어 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국내 소셜커머스 그 빅3가 있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방금 쿠팡, 그 다음에 이메프, 그 다음에 티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이 회사들의 실적을 한번 보시면은 예전에는 몇 년 전만 해도 쿠팡이 2등, 3등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매출이 쿠팡이 3,485억이죠. 그죠? 그리고 티몬이 1,575억, 그리고 이메프가 1,259억입니다. 그죠? 예. 티몬은 그루몬이라는 그런 소셜커머스 회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예. 동종업계 내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인수를 추진했었는데요. 계속해서 티몬이 그죠? 거절을 하다가 캔슬을 놓다가 작년도에 지분을 넘겼는데요. 그만큼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필요하고 힘드니까 계속 적자를 내오니까 결국은 이제 그루몬에게 투자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메프 같은 경우에는 뚜렷하게 지금 물주가 없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쿠팡이 아까 보여드렸듯이 세 개의 기업에 상당한 유치를 하면서 이 3사 중에서는 가장 안정적인 자금력을 확보했다 볼 수 있겠고요. 매출 부분도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티몬하고 이메프로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수준이죠. 그죠? 그 전년 대비해서 무려 138% 증가가 했고요. 티몬이 좀 주춤하고 이메프가 68% 정도 증가했습니다.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성장률이 어마어마한 수준이죠. 그죠?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 보셔야 되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손실을 냈어요. 근데 쿠팡이 1,200억 이상을 냈습니다. 다른 기업들이 한 200억대 정도 냈는데 이 회사가 1,200억대 냈는데요. 왜 이럴까요? 안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 달리 말하면 그만큼 투자를 많이 한 겁니다. 어디에다가? 로켓 배송. 그죠? 쿠팡하면 로켓 배송이잖아요. 전지현세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로켓 배송 로고가 나와 있고요. 실제로 제가 쿠팡에 최근만 하더라도 제가 한두 달 만에 한 10건 이상의 그런 주문을 해봤어요. 왜? 실제로 저는 왜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했을까? 그래서 실제로는 제가 10번이 아니라요. 막 잔잔한 거 몇만 원짜리도 계속 신청을 해가지고 한 20건 이상을 제가 주문을 해봤거든요. 네,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왜 손정희 회장이 투자를 결정했냐? 저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배송에 있다고 봅니다.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는 그런 친절함들, 배려, 그리고 당일 배송을 원칙으로 한다는 점. 실제로 보통 오늘 주문을 하면 내일 오니까요. 당일 배송은 아니더라도 하루 정도 걸리는 것이고 다른 그런 배송업체하고는 차별화가 되고 있고 일산 같은 경우는 지금 10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그죠? 2시간 만에 물류센터 그쪽에 있다 보니까 2시간 만에 주문하고 2시간 만에 이제는 배송하는 그런 시대를 열겠다. 실제로 물류센터를 추가적으로 구축을 하기로 했고 1조 1조는 받은 걸 가지고 물류 쪽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할 걸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자, 네, 그리고 아마존을 제가 한번 뽑아와 봤는데요. 기업 가치 200조 원의 비밀 이렇게 해서 제가 제목을 구해봤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 왜 제가 뽑아놨냐면 시가총액이 200조 원이 넘어가요. 근데 이 회사가 작년 영업이익이 2천억밖에 안 돼요. 몇 배냐면 1000배입니다. 1000배. 예, 이런 기업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세요? 예,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이 100억짜리 회사가 한 10배, 100배 되는 경우를 봤어도 1000배 되는 회사를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러니까 순이익이 뭐 어느 정도인지 제가 모르겠지만 순이익 대비하면은 퍼 수준이 순이익이 2천억이라면 1,000억이라고 치면 줄여가지고 2,000배야 2,000배. 퍼가 이거는 뭐 몇백 배 수준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주가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투자가들 그저 퍼 계산하기 좋아하고 PBR 계산하기 좋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은 계속 20% 성장하니까 매출액에다가 곱하기 10에서 뭐 PSR 이런 개념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업의 가치를 분석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겁니다. 왜? 수익을 계속해서 묻어둬가지고 수익이 많이 난 것처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 있는 것이고요. 그 수익 난 것을 가지고 아마존처럼 계속해서 투자를 하는 회사가 있는 것이죠. 어느 회사가 좋다고 말할 수 없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익을 계속 묻어두고 성장하지 않는 회사가 기업 가치가 더 높은 것처럼 보이지만 돈이 되는 곳에 계속 투자를 함으로써 지금 당장은 수익이 적어 보이지만 향후 10년, 20년 후에 더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면 그 기업이 아마존처럼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그런 관점에서 아마존을 바라보면 쿠팡의 미래도 저는 보인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쿠팡이 성공할지 안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지만, 그죠? 지배력, 그러니까 매출이 계속 저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자금줄이 든든하다면, 그죠? 특히 배송에서 특화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높다. 우리나라에서도 그죠? 온라인 쇼핑 쪽에서 이 시장, 온라인 모바일 쇼핑 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력을 가질 수 있는 아시아에서의 아마존을 우리가 만나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존 CEO는 이런 말을 했거든요. 이익을 많이 남기기보다 성장을 위해 투자해야 된다. 이커머스 시장 핵심은 수익 유지가 아니라 끊임없는 투자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순위가 이제 바뀌어 나갑니다. 2014년도부터 쿠팡이 1위로 올랐었고요. 그 다음에 이메프, 티몬이 2, 3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결국은 한국형 아마존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저는 이번 손정 회장, 소프트뱅크가 쿠팡에 투자한 주요 이유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쿠팡은 웹 모바일 온라인을 쇼핑몰을 구축한 상태에서 쿠팡이라는, 그리고 거기서 결제 플랫폼을 가지고 그리고 배송까지 오프라인까지 연결하는 이 수직 계열화를 이루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봅니다. 지난번에 제가 짧게 설명드렸지만, 근데 최근에 이제 이 쿠팡의 로켓 배송을 가지고 기존 택배 업체들이, 배송업체들이 소송을 걸었어요. 네. 왜 반품을 할 때 너희들이 돈을 받지 않느냐, 5천원을 받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은 서비스가 아니다. 너희들은 택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그렇다면 등록을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등록도 안 하고 그냥, 그죠? 자기들이 자체 트럭을 사가지고 배송하는 것은 이제 이 법이다. 이런 식으로 지금 서로 막 공방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가장 쉬운 방법은 기존의 중소형 택배사들을 인수를 해서 그런 불만을 잠시 해소시켜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농협이나 롯데나 그리고 이런 쿠팡 같은 기업들이 택배, 물류 시장에 또 추가로 진출할 가능성이 계속해서 부각이 되면서 그쪽 관련 업계들도 지금 M&A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쿠팡의 미래 모델은 한마디로 말하면 온라인에서 오프라인까지 수직 계열화를 이루는 거다. O2O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 회사가 1조 1천을 받은 돈으로 앞으로 이쪽 산업에서 상당한 산업의 재편을 이끌어낼 그런 인수, M&A 합병 인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쿠팡이 대규모 투자에 유치에 성공한 이유는 결국 뭐예요? 올 거래액이 폭발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이 사진에 있는 분이 대표입니다. 최준석 대표고요. 그리고 쿠팡의 거래액 추이를 잘 보시면 2조 원대를 돌파를 했죠. 14년도에. 그죠? 온라인 쇼핑 연도별 시장 규모가 올해 52조, 어떤 데는 지금 60조를 넘었을 걸로 보이고요. 2020년 정도 되면 100조 원을 훌쩍 뛰어넘어서 오프라인 시장의 거래 규모를 넘었을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을 것인지. 이쪽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분명히 저는 초대박주들이 나올 걸로 판단하고 있고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을 꼭 두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금융결제, 그죠?
아시아의 아마존이 되기 위한 쿠팡의 전략은 금융결제, 택배사, 물류기지, 콜센터 등 이런 것들을 아우르는 그런 수직 계열화 회사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에서 지배력을 확충한 상태에서 아시아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프트뱅크는 알리바바에도 투자하고 있어요. 예, 그런 거 본다면 소프트뱅크와 알리바바 그리고 쿠팡까지도 연결해 본다면 저는 범아시아권에서 전자상거래 업체로 커가 나가는 것이 쿠팡의 미래의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은 최저가, 당일 배송의 장점을 활용해서 소셜 커머스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온라인 쇼핑 시장을 전체적으로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2020년 매출이 20에서 30조, 전체 시장에서 한 20, 30% 정도의 캐파를 차지한다면 상당한 성장을 해나갈 걸로 보이고요. 오픈마켓이나 기존 온라인 쇼핑몰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하지만 기존 업체 중에서도요, 모바일 쪽에서 상당히 강점이 있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일반 쇼핑몰 중에서도 홈쇼핑 쪽에도 그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상당히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은 나름 계속해서 선방해 나갈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툴은 소셜 커머스 쪽에서도 쿠팡이 득세하면서 이쪽 시장이 커지는 방향으로 갈 것이고 그랬을 때 전자결제 쪽 그리고 물류 쪽, 택배 쪽 이런 쪽으로 M&A가 활성화되면서 주식시장에서도 상당한 기회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미리 발굴하셔가지고 선점하신다면 좋은 성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닥이 고점 경신에 나서고 있습니다. 770포인트인데요. 이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다시 한번 또 신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끝까지 잘 지켜보시고요. 내일 뵙겠습니다.